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대표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예, 어떤 부동산도 타이밍이죠? 주식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다, 네, 이렇게 네, 네. 참 말씀을 해보는 네, 건데, 네. 자, 지금 뭐 전세 폐해가 이 대전에서 네. 수도권 다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깡통 전세까지. 네. 예. 자, 오늘은 배용석 대표를 좀 이렇게 불러내서 네. 뭐 전세 사기, 그다음에 깡통 뭡니까? 깡통 전세? 깡통 전세.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환율, 그리고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 그리고 또 일본 경제는 어떻게 해서 폭락이 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짚어가는 네. 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배용석 대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스마트 푸드가 아주 잘 팔리고 있죠? 아, 힘듭니까? 너무 잘 팔려서 이게 너무 잘 팔리는 것도 힘듭니다. 예, 우리 그 면역학자 배용수 대표가 10년 전에 개발한 스마트 푸드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그렇게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못된 균이 있으면 이걸 배출해야 되잖아요. 네. 예,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스마트 푸드인데, 예, 어쨌든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 우리 배용수 대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알거든요. 예, 우선 전세 사기 한번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정권에서 네, 그 전세 관련된 이제 그 3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와가지고 엄청난 화근이 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전세 폐해는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걸로 봅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합니까? 그럼 역전세 난도 올해로 본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굉장히 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냐, 네, 깡통 전세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면은 네. 집값의 폭락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값 폭락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는가, 네,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비슷한 일이 네, 2011년, 13년 그때도 있었어요. 2013년? 13년, 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의 2007년의 모기 사태도 똑같은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아, 모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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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프라임,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2008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네, 이 깡통 전세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2008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는데 네,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했었어요. 네, PF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건설 시공업체들이 네, 그 아파트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오니까 네, 분양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자를 내면서 그냥 떠안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시간이 3년 정도 딱 지나니까 네, 2011년이 됐는데 이자 낼 돈도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건설업체들이 네, 2011년에요. 네, 1위부터 200위까지 그 주택 건설업체의 3분의 1이 그때 부도났습니다. 아, 예, 우리 그 유명한 그 중앙하이츠 있잖아요. 중앙건설. 예, 예, 중앙건설 60년 전통의 그 건설회사가 예, 그때 망했잖아요. 그리고 월드 네, 그다음에 그 동일하이빌 그 우리가 건실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주택 건설업체들도 그때 다 무너졌잖아요. 네, 3분의 1이 무너졌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네, 그 역전세가 심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깡통 전세가 그때 속출했거든요. 아, 쉽게 그 수치로 얘기를 드리면은요. 네, 그래서 1억 4천짜리 집이 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9천만 원 정도에서 이제 전세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근데 집값이 30%가 폭락을 하면은 4,200만 원이 빠지니까 네. 9,800이 되잖아요. 네. 근데 40%가 빠지면요 8,400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억 4천에 40%면은 5,600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8,4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보다도 전세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 그 돈을 못 줘가지고 경매가 그냥 속출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네. 금리를 확 낮추면서 저금리 기조로 이제 유지를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임대 사업을 부추겼잖아요. 네. 두 채 가진 사람한테 뭐 5채 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임대 사업으로 이제 활성화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 바람에 그때 그 위기를 넘겼는데 네. 이번에 이제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하, 예. 근데 이번에는 네. 큰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구 절벽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 수요가 예. 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줄어버리는데. 예. 그래서 지금 20, 30대는요 집 살 여력도 없지만은 인구도 이제 계속 줄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집을 안 사죠. 그래서 이제 집값이 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네. 그러면 깡통 전세가 그냥 폭출할 수 있는 게 그 눈에 뻔히 보이는데 네. 정부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뭐라고 발표했느냐? 전세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 예, 정치인이니까 원희룡 장관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가 예. 태우겠습니다. 그게 이게 사실 정치적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될 게 사람은 소득이 있는 곳을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세 제도가 아니고 전세 제도라는 좀 특이한 전 세계적으로 좀 특이한 나라인데 네. 이게 이제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여러분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지으신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요사키. 예. 이분이 내 노동 소득이 아니라 자본 소득이 돈을 벌게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그동안 엄청나게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또 본인도 실제적으로 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따르는 팔로워들이 많습니다. 이분에 따르는 팔로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다 보니까 네. 돈이 좀 생기면 무조건 집을 사라. 그리고 집을 사서 월세를 줘라. 네. 그리고 그 월세 수익을 가지고 또 모아서 또 집을 사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강의를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전세 제도이다 보니까 네. 월세를 받으면 좀 나아요. 네. 월세를 받으면 뭐 조정이 되는데 네. 그러려면 월세를 받으려면 집주인이 자기 자본 비율이 최소한 70%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전세 제도는 거꾸로 30%를 가지고 집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집값이 매년 5%가 오른다는 보장만 있으면 네. 이것보다 더 환상적인 어떻게 보면 재산 증식 수단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과 같이 30% 이하로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말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 자본을 까먹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오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월세와 전세를 적절하게 섞는 예, 이런 방법으로 가도록 제도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충제네. 절충제. 그러니까 월세만 하기에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억이면 2억 정도는 보증금으로 네. 하고 4억 정도는 우리가 한 4.5% 네. 금융 대출이 되니까 네. 그런 절충제가 그다음 이제 월세를 이제 내자는 거죠. 근데 2억 그렇게 정도. 하다 보면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틈새로 또 다시 또 전세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가장 좋은 것은 네. 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네.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이 자본주의의 문제가 뭐냐? 천민 자본주의를 흘러요. 네. 자본주의가 좋기는 좋은데 예.
부익부 빈익빈 형상을 자꾸 만들면서 천민자본주의를 막으려면 건전한 경제 상식을 가르치는 어떤 제도나 문화들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배영수 대표, 네. 예, 환율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10원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아까 20원이었는데 10원이 또 내려갔네. 예. 근데 네. 작년 9월, 10월 달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1,440원까지 올랐어요. 아유, 최고치였죠. 그랬다가 이제 빠졌다가 1,100원대에서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환율 맞습니까? 아니 무슨 환율이 무슨 투기 시장도 아니고 이렇게 막 1-20%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역대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IMF 때는 막 1,500원 넘어가지고 뭐 2,000원까지도 왔었지만은 네. 그때는 일방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막 요동을 칩니다. 막. 1,100원에서 1,400원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볼 때는 1,500원, 1,600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환율에 대하여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은근히 이 환율이 오르는 것을 즐기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안 한다고 보거든요. 어허. 네. 예. 현재와 같은 이제 기조 속에서는 지난번에도 우리 배용석 교수님과 이제 얘기를 나눴지만 수입을 하는데도 달러가 비싸니까 손해지만 반대로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익입니다. 그렇죠. 예. 거의 지금 원래 900원대로 치자면 네. 50%를 더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원자재가 50%라면 네. 거기에 이익을 50% 붙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판매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예. 오히려 미국이 항상 경고를 주는 나라들은 이제 달러에 대하여 고가 정책을 취하는 나라는 별로 손 안 대요. 네. 저가 정책을 펴는 사람들은 손대지.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흔히 말하는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네. 1,200~300원대가 지금으로서는 지금과 같이 미국이 인플레 상황에서 이거 의도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는 이것을 좀 내버려 두는 것도 왜냐하면 왜 내버려 두자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네. 해외여행을 별로 안 해요. 지금 많이 나가는데. 예.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러를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예. 더더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 현재 환율 기조로 가면서 조금씩 이제 시장 경제에 맡기다 보면 지금 많은 부분들이 미국이 경제가 파산한다 그래요. 네. 저는 그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조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6월 5일 날 이제 다시 약간 연기된 그 네. 발표가 네, 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또 한번 흔들리죠. 자, 우리 배 대표님. 네. 자, 미국 경제 6월 1일이면 뭐 인플레이션 뭐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미국 부채 예, 예. 한도를 이제 확대하는 거에 대한 협상이 타결이 이제 6월 1일까지 돼야 예, 그게 이제 연기가 좀 됐잖아요. 6월 5일까지 연기가 되는. 예. 그러면 그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다. 예. 굴뚝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고. 예. 예. 뗐으니까 그 연기가 나지. 예. 이게 지금 시끌시끌한 논란이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부채 한도를 협상이 잘 돼도 문제고, 네. 협상이 잘못돼도 문제거든요. 네. 잘 되면은 뭐가 문제냐? 그 부채가 지금 미국이요. 네. 4경이 넘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는구만. 사경을 사경을 헤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요. 네. 그 미국이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국채 가격이 급락할 수가 있어요. 네. 금리가 또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예. 안 그래도 지금 6월 중순에 예. 이제 미국 FOMC 회의를 해요. 네. 그래서 금리를 더 인상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요. 네. 지금 그 금리 격차가 1.75%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0.25만 올려도 2%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은 네. 그 금리 결정이 이제 한 달 정도 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7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한 달이면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환율이 그때 엄청나게 요동을 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무튼 대한민국의 경제는 미국 경제에 예속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게 패권으로 달렸던 미국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랐다. 미국의 기축통화가 페트로달러가 흔들리고 또 지금 위안화로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를 이제 대폭 수입하면서 오펙이 네. 오직 달러로만 결제하기로 돼 있던 것이 깨져버렸어요. 네. 더더구나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네. 유럽에 가스를 팔 때 네. 푸틴은 루블화가 아니면 안 받겠다 이래 가지고 그렇죠. 이제 세계 시장에 가장 많은 이 외환이 움직이는 라인이 이 정말 그 에너지 자원인데 네. 이제 에너지 자원의 두 축이 미국 달러가 아닌 위안화와 루블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삼원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네. 이런 형태의 미국 중심의 경제는 이제 무너지고 있고 이제 중국,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 미국 삼원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실리를 찾는 오히려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이 네.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그래서 자꾸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국가 간의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재미를 네.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1차 대전 때도 1차 세전을 통하여서 1900년대 초기에 인플레를 이겼고요. 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경제공황을 이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예. 이제 이기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재미를 붙이는 게 네. 지금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네. 또 이제 아니땐 꿀떡에 연기 나는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대만입니다. 네, 예. 대만도 이제 지금 중국이 서서히 예. 전쟁 속으로 자, 이제 들어가지 않을 옥죄고 것인가. 있는 예.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배 대표님한테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본 경제가 이렇게 이제 폭락을 해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이 피크가 언제였냐면은 1990년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플라자 회담 때, 그러니까 1985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때 이제 일본 그 엔화를 네. 2배로 가격을 올려버려요. 네. 엔화 절상을 해버렸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90년대까지 그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일본의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팔면은 미국을 통째로 다 사고 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포브스 같은 데서 이제 뭐 세계 경제 순위 뭐 부자 순위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네. 그 100위 안에 일본 사람이 거의 3분의 1이었어요. 그 세계 1위가 일본 세이브 철도 그룹의 수스미 요시아키 회장이 세계 1위였습니다. 네. 그 일본 부동산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과장이 돼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91년부터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의 큰 충격이 이제 91년에서 93년 그때 이제 한번 오고, 네. 그 다음에 또 IMF 때 또 충격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거의 주변 도시들, 그러니까 동경을 벗어난 그 위성 도시들 이런 데들이 그 집값이 많이 빠졌어요. 네. 심지어 10분의 1 뭐 이상 이렇게 빠진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9가 빠졌다는 네.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1억엔짜리 집이 뭐 1,000만 원이 되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래도 내 돈이 계속 동경으로 몰렸어요. 네. 그 동경은 2011년 그 3월까지만 해도 동경 집값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동경의 집값이 빠지게 된 이유는
후쿠시마 그 사태가 2011년 3월 11일에 터졌는데 네. 갑자기 여름이 돼가지고 동경에서 방사능 오염 지역이 속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은 5월 말에 일본이 그 오염수를 갖다가 태평양에 버렸어요. 네. 지금 태평양에 뭐 오염수 버린다 그래가지고 방류한다 그래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5월 말에 버린 게 6월 초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게 역류가 돼가지고 일본 열도에 뿌려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일본 중부 지역에 이제 집중됐죠. 네. 그래가지고 이 동경이 방사능 오염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일본이 동경까지 다 집값이 폭락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일본의 벤카이 세대라고 있어요. 네. 들어보셨죠? 예.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빈집이 속출했어요. 한국하고 비슷하네 지금. 네, 똑같은 길을 가고 빈집이 지금 속출하고 한 있는데. 10년 이렇게 사이로 똑같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빈집들이 경매 나오고 그래가지고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주변 지역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네. 오히려 수도권이나 그 세종시나 이런 데들은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네. 그 작전 세력들이 문제예요, 사실은. 네. 자, 어쨌든 지금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뭐 환율, 하반기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일본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자, 우리 배영수 대표가 스마트폰 DM을 많이 팔아서 그런지 아주 그 깊은 얘기를 많이 알고 있네요. 아니, 나는 단순히 그 면역학자인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모르는 게 없으시고 아주 깊은 내막까지 또 연세도 저희들보다 훨씬 또 이렇게 젊으신 것 같은데 사진은 젊어 보이는데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 예.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영수 대표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논평을 좀 하자면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일본이 잘 살게 된 이유는 어디냐면 대한민국 전쟁 때문이었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단가이 세대라는 게 뭐냐면 일본이 전쟁에 패망하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죽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아기 낳기 운동이 벌어진 게 일본식 베이비 붐이고 우리가 말하는 58년 개띠가 바로 그 단가이 세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이 현상은 어떻게 보면 국운이 상승할 기회가 왔다. 아, 우리에게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위기는 우리한테 기회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옆에 있는 바로 있는 중국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전비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가스를 판 모든 돈을 갖다가 갈아서 전쟁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늘 둘러싸고 있던 3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곧 어떻게 보면 절반으로 무너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기회가 누가 잡겠어요? 대한민국? 맞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왜? 전통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미국이 많은 그 시혜를 베풀었지만 사실 일본 사람들 미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이게 그 스마트 전쟁, 그 다음에 이 그 뭡니까 컴퓨터 칩 있잖아요. 반도체 때문에 상당히 격양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오로지 지금 한 놈만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테슬라. 얘만 지금 들어와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까불고 있는데 이 테슬라도 성경적으로 보면 바벨론 세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얘가 지금 어떤 업무를 꾸미고 있느냐면 사람들의 뇌대가 누런 칩을 받아가지고 바꿔가지고 우리의 의식을 컴퓨터에 심는 걸 발견을 해서 지금 거의 다 만들었어요. 오래전부터 말로만 계속 그랬는데 이제 실제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지금 연막을 피우는 게 AI 인공지능을 까고 있는데 결국 인공지능과 인간이 합체된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얘가 지금 적그리스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뭐냐면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에 심었다가 네. 시체에다가 다시 컴퓨터 인간의 이식했던 이식을 인공지능을 다시 인간에게 심어버리면 네.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사는 부활의 현상이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하네요. 예. 예. 아무튼 중국도 지금 미국하고 척지고 있고 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네. 러시아와 미국은 철천지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은 또 어떠느냐? 네. 일본에게는 황금의 나라로 지금 인식되고 젊은이들 사이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일본에 여행을 가면 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 사람 그렇게 좋아한대요. 유튜버들이 가보면 느낀답니다. 네. 아시죠? 더더구나 중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한류 때문에 지금은 뭐 혐한령 때문에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우리 막았지만 네. 한국의 한류는 중국을 휩쓸었어요. 네. 예. 또 러시아는 또 어떠느냐? 언제든지 와라. 쉽게 말하면 저 거대한 그 시베리아를 우리에게 주겠대요. 같이 공동으로 경영하자고. 근데 그 러시아를 아직도 소련의 후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모든 착오가 일어나는데 러시아는 공산당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인정하는데. 지금 여당이라고 하는 거는 네, 예. 자유민주당인데 예, 예. 자유당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자꾸 잠깐만요. 소련으로 예. 생각하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착시 현상인데 예, 예. 그렇게 만드는 세력이 바로 미국이죠. 미국이 CIA와 FBI가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가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종교도 네. 97%가 러시아 정교를 믿어요. 아, 예. 그러니까 세계 유일한 기독교 국가는 네. 러시아라고 말할 정도로 종교의 자유가 100%의 나라가 이 러시아입니다. 그런 기회의 땅이 우리 바로 옆에 펼쳐져 있는데 알겠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걱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 그런 저는 말은 여기를 보지 말고 저 너머를 좀 보자. 예. 그 너머를 보면서 지금 투자해야 될 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살살 얘기를 해야지. 금하고 비트코인. 그러니까 김치코인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콕이라는 게 어제 부도났잖아요. 네. 예. 뭐 6조까지 올라갔던 예. 시총 가격이 그 올라가서 지금 뭐 구속하라고 데모하고 난리인데 김치코인은 절대 여러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초기에 들어가서 돈을 번다는 얘기는 나는 벌지만 누군가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아시고 양심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은 채굴 숫자가 딱 정해져 있고 정해져 이미 있죠.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증명이 됐고 네. 칠레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국가의 기축당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장담을 합니다. 네. 2, 3년 안에 5억까지 갑니다. 아이고. 지금 3천만 원이거든요. 네. 5억까지 갑니다. 1억까지 간다더니 5억까지. 항상 여러분 지금이 가장 타이밍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네. 이런 어려울 때 자꾸만 부동산 이런 데만 눈 돌리지 마시고 네. 부동산은 건전한 거 똘똘한 거 한두 개 그리고 약간의 자산이 남으면 비트코인 이런 데 좀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이 건전한 자산을 잘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 건강한 중산층이 많아야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합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얘기한다는 게 너무 크게 얘기해버렸네. 자, 금과 비트코인이라 그랬는데 예, 우리도 생각일 수가 있으니까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보도 해주시고요. 김전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